안녕하세요. 결혼 12년 차인 애기 엄마입니다. 이 채널의 시댁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기도 하고 복수의 결말에 통쾌함을 느끼곤 했답니다. 저도 시댁과 얽히고 설킨 사연이 있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필력이지만 정성껏 쓸 테니 꼭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점장님이 매니저를 맡기고 싶다 하셔서 감사하며 일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제 남자친구는 의대에 합격해서 공부하느라 만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항상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가씨, 예쁜데 커피나 한잔 합시다. 어머, 자기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자기 마감 시간 될 때 맞춰서 공부 끝내고 왔지. 뭐하러 왔어? 공부 다 했으면 집에 가서 좀 쉬어. 어떻게 공부만 하나? 그러다 이쁜 내 여친을 누가 채가면 어쩌려고. 치, 자기 말고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거든. 자, 그럼 퇴근했으니까 야밤의 데이트를 시작해볼까? 내가 차 렌트했어. 우리 놀러 가자. 뭐? 지금 이 시간에? 자기 내일 학교 안 가? 후딱 다녀오면 되지. 얼른 놀러 가자. 조명공원 들어봤지? 거기 가면 피로가 싹 가실 거야. 자, 타세요. 남자친구는 이런 식으로 저를 감동시켜줬고 사랑을 유지해줬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연애하고 29살에 그이와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일반의 자격을 취득해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 된 지 1년 만이었죠.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와 그이 둘 사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당연히 결혼까지 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는데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갔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둘이 10년 사귀었으면 질리지 않나? 결혼까지 하겠다고? 순필아, 너 꼭 얘랑 결혼해야겠니? 이제 의사 된 지 1년 됐다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네 인생을 생각해봐. 나중에 좋은 선자리가 물 믿듯이 들어올 텐데 햄버거 집에서 일하는 얘랑 결혼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엄마,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아, 그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남들 무시하지 말고 배려 많이 하면서 크라고 해준 조언이라고. 그런데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은정이랑 결혼할 거예요. 군대 2년 기다려주고 저 공부할 때 간식 사다 주고 챙겨주던 사람이에요. 전 은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라고요. 아주 로맨스를 찍는구나. 에휴, 아들이 잘나면 뭐하나 보는 눈이 꽝인걸. 형, 우리 학교 졸업한 누나 중에 괜찮은 의사 변호사 많아. 소개시켜줄까? 형이 여자를 한 명만 사귀어봐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세상엔 예쁘고 직업 좋고 성격 좋은 여자들 천지라고. 이 자식이 형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엄마, 저 은정이랑 결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축하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들놈이 여자에게 홀려서 엄마한테 말을 쳤다위로 하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싶은 결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저는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의 말다툼을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저를 대놓고 싫다고 표현하셨고 결혼하겠다고 하자 쓴소리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자존심이 짓밟혔고 기분이 몹시 상했는데 남자친구의 사과와 앞으로의 다짐이 저의 화를 풀어줬습니다. 저기야, 은정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우리 결혼하면 조용히 둘이서 알콩달콩 살자. 엄마 집에 자주 올 필요도 없어. 오늘 기분 상한 거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기분이 좋지 않지.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난 자기 믿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를 포기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이와 저는 모든 것이 통했고 배려와 이해로 시댁의 반대를 잘 넘어갔습니다.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렸는데 시모와 시동생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싫은 내색을 팍팍 내서 하객들이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금방 흘러갔지만 변한 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고 내조하기를 바래서 햄버거 가게를 그만둔 지 한참 지났는데 몸을 가만히 두니 심심하고 해서 작년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대학교 구내식당이었는데 알고 보니 시동생이 일하는 대학이었습니다. 시간 강사라는 건 알았는데 대학교를 옮긴 건 그때 알았습니다. 여하튼 식당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큰 후회를 했었죠. 그래도 시동생이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아 다행이었네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였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소견만 내놓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크게 뭐라 할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대신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순필아, 너 지금껏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인 건 알지? 게다가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이혼남 딱지가 붙어도 처녀들이 줄을 설 거야. 이제 살 만큼 살아봤으니 은정이랑 헤어지는 게 어떠냐? 엄마가 좋은 자리 알아봐 줄게. 엄마,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은정이 아닌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린 천생연분이라고요. 천생연분은 얼어 죽을. 그런데 여태 애기가 안 생기냐? 애 생기기 전에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엄마 말 귓등으로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아니요. 지금 확실하게 대답할게요. 전 은정이랑 헤어질 생각 전혀 없고 죽는 그날까지 아내랑 살 거예요. 또 이런 말씀하시면 불러도 오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잘났다. 네 동생은 다음 달이면 교수 며느리 데리고 오는데 배 아프지도 않냐? 교수든 뭐든 전혀 부럽지 않아요. 아무튼 내 다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나오며 그 대화를 듣고 남편에게는 고마웠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시동생은 대학원을 나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전임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병행하는 중이었어요. 결혼할 예비 동서는 시동생보다 2살 연상의 같은 대학 전임 교수였고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서가 인사를 왔는데 시어머니는 두 팔을 높이 들며 환대해 주시더군요. 우리 교수 며느리 오셨구나. 어서 오시게. 어머님, 한 달 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우리 교수 며느리 생각에 매일 행복하게 잘 지냈지. 우리 어머님은 말씀을 참 예쁘게 잘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쪽은 아주버님이고 이쪽은 처음 뵙네요. 아, 네, 반가워요. 제가 손윗동서 되는 사람이겠네요. 악수라도 할까요? 악수는 무슨, 됐어요. 오늘 저 온다고 식사 준비는 잘하셨나요? 제가 입이 좀 까다로워서. 아, 그러고 보니 구면이네요. 우리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맞죠? 네? 네. 서방님이랑 같은 대학교에서 일하시는군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식당 아줌마가 내 손윗동서라니. 이걸 웃어야 해, 울어야 해? 자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예비 동서의 어이없는 말에 몹시 기분이 나쁘더군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이기도 하고 처음 만났으니 별말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동서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며 투덜거렸는데 밥상의 음식을 싹싹 긁어먹더군요. 밉상 동서와의 앞날이 조금 걱정이었지만 자주 볼 것 아니니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동서는 결혼 뒤 참 신기하게도 시집살이를 하기로 했답니다. 일하는 대학교가 가깝기도 하고 시동생이 아직 집 살 돈이 없어서 몇 년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를 매번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 한 사람으로도 벅찼는데 3명이나 상대해야 하니 정말 시댁 가는 게 싫어지더군요. 6개월 동안 시댁에 5번 갔는데 시어머니는 늘 동서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제가 가면 그 종자리를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가 밥 먹자고 불러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어갔어요. 큰애, 네가 세탁기 좀 돌리고 청소 좀 해라.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좀 누워야겠다. 네? 동서 지금 저기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얘가 눈치가 이 모양이니 교수님한테 허드렛 일을 시켜야겠냐? 넌 집에서 내 아들 돈으로 먹고 노는 애니까 살림 좀 도와줄 수 있잖아. 내 말이 틀렸냐? 아니 어머님, 제 집 살림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시댁 살림은 동서가 해야죠. 더군다나 쉬는 날인데 저렇게 놀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아유, 토달지 말고 좀 해라. 네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난다 그래. 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동서, 일어나. 어머님 허리 안 좋으시다는 말 들었지? 자네가 청소 좀 하고 빨래랑 식사 준비 좀 해. 형님, 저는 손에 물 묻히면 안 돼요. 대학생들 가르치는 손을 막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밥은 형님이 잘하시잖아요. 우리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솜씨를 발휘 좀 해보세요. 제가 수고비 줄 테니까 좀 해봐요. 동서, 정말 예의가 없구나. 돈 받고 자네 밥상 차리라고? 하? 야, 대학 교수가 무슨 벼슬이야? 그리고 자네가 교수인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빨리 엉덩이 들어 올려. 아, 야, 됐다. 너도 하지 말고 교수 며느리도 하지 마라. 내가 하고 말지 하여튼. 큰애 너는 눈치코치도 없고 배려도 할 줄 모르냐? 으유, 답답하다. 저는 동서가 움직이나 마나 노려보고 있는데 끝까지 소파에서 리모컨을 잡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결국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식사 준비를 했고 제 남편이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이후 남편은 동서의 버르장머리에 질러버려서 어지간하면 시댁에 가지 말자고 했답니다. 얼마 뒤 좋은 일이 생겨서 친정에 갔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달려가 전화하곤 했는데 그날 아주 행복한 일이 생겨서 찾아갔답니다. 엄마, 나 임신이래.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고. 그게 정말이냐? 아, 잘됐다. 정말 잘했어, 내 딸. 드디어 이 엄마가 할머니가 되겠구나. 엄마, 나 아기 낳으면 자주 보러 올 거지?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가 우리 딸이 잘 사는 걸 보는 게 유일한 낙인 거 모르니? 손주 태어나면 아마 날마다 갈 거다. 고마워, 엄마. 그런데 엄마 얼굴이 더 젊어졌네?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했고. 이거 좀 이상한데? 엄마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야? 연애는 무슨, 엄마는 맨날 바쁘게 사는 거 몰라? 알지. 열심히 놀러 다니시잖아. 엊그제는 꽃구경 다녀오셨더만. 카톡 사진 내가 맨날 보고 있다고. 그런데 누구랑 다녀왔어? 이웃집 아줌마들이랑 간 거 같지 않던데. 옷 입은 게 꼭 데이트하는 여자 같았다고.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은정이 너 온 김에 몸보신이나 하고 가라. 선물 들어온 한우랑 오리가 있는데 그거 먹고 가라. 그렇게 큰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야? 그냥 조용히 먹기나 해라. 그만 좀 묻고. 엄마는 누구와 연애를 하는지 꽁꽁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과 데이트하러 시외로 나갔는데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엄마를 만났답니다. 엄마, 데이트 중인 거야? 아이고, 우리 딸을 여기서 다 보내. 어라? 우리 합석할까? 안녕하세요. 저 엄마 딸이에요. 이쪽은 제 남편이고요. 아, 네네. 반가워요. 아, 어서 앉아요. 제가 제대로 쏠 테니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정말요? 여기 비싼 곳인데. 잘 얻어먹을게요. 그런데 우리 엄마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두 분 사귀는 거 맞죠? 실은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작년에 동창회에서 만난 뒤 제가 숙자를 보고 반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봤는데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혼자고 숙자도 혼자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들이댔지요. 그래서 지금은 짜잔 이렇게 커플링도 낀 사이랍니다. 어머머머, 우리 엄마 웬일이야? 뀨, 너무 귀여운 거 아니세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려요. 따님께 좋은 새아빠가 되도록 할 테니 팍팍 밀어주세요. 우와, 어르신이 굉장히 화끈하시고 터프하시네. 좋아요. 우리 엄마 잘 만나보세요. 제가 팍팍 밀어주지 않아도 엄마가 잘 만나실 테니 염려 마시고요. 그날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 이후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소식을 전하러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갔는데 이미 시댁은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 역시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시기가 저와 하루 이틀 차이 났답니다. 형님도 임신? 10년 동안 임신 못한다고 해서 불량품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인생 역전하셨네요. 이제 의사 아주버님의 발목을 제대로 묶으셨어요. 뭐? 동서, 말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안 돼? 지금 한 말 엄청나게 결례되는 걸 몰라? 교수님이나 됐으면서 그따위로 말해도 되는 거냐고. 흥분하는 걸 보니 제 말이 전곡을 찔렀나 보다. 동서 진짜 그 주둥이 다물지 못해? 동서의 무개념 말에 분노해 혼을 내렸는데 시어머니가 동서 대신 나섰습니다.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야, 우리 교수 며느리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만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어머님, 제가 임신한 게 남편 발목을 묶었다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너만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나랑 며느리 네 시동생은 생각이 같아. 네가 임신해서 내 아들에겐 기회가 없어졌잖아. 애까지 딸리게 생겼으니 이혼할 마음이 더더욱 없을 테니 말이야. 시어머니의 악담에 시동생과 동서는 깔깔거리며 배를 잡고 웃더군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식구들에게 큰 소리로 다들 지금 뭐들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외친 뒤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후 시댁에 안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맛있는 밥 해준다고 저를 부르더군요. 남편이 병원에서 일할 시간이고 시어머니의 부름을 무작정 무시할 수 없어 시댁으로 혼자 걸어 들어갔어요. 왔냐? 넌 임신한 걸 가지고 내 아들을 제대로 휘어잡았더라. 그 녀석이 그렇게 목에 힘주고 대드는 건 처음 봤다고. 야, 신발 벗지 말고 나가서 사골뼈 좀 사와라. 그리고 갈치랑 육고기도 좀 사와라. 네? 저를 부르신 게 심부름 시키려는 거였어요? 동서한테 밥 해주라고요? 뭘 또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 네가 가서 사오면 같이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동서를 시키시지 왜 저를 불러서 시키시는 거예요? 와, 진짜 질려버리게 말이 많네. 야, 빨리 사와. 한마디만 더 하면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줄 알아. 너무하세요, 어머님. 너무하고 말고 어서 가서 사와라 좀!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해버리고 돌아가려다 하루 참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동서의 카드를 가지고 시장을 갔고 사오라는 걸 다 사갔습니다. 사고를 우리고 갈치를 구웠고 불고기를 했어요. 상을 차리자 방에서 늘어지게 자던 동서가 등장했습니다. 형님 다 됐어요. 그래도 음식은 좀 하시는 것 같네요. 몇 번 얻어먹어 봤더니 쓸만한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 부탁했어요. 동서가 날 부리라고 어머님한테 시켰다고? 네. 그런데 왜 표정이 혹시 열등감 때문에 그러시나? 여기서 열등감이 왜 나오지? 조용히 있는 사람 불러다가 심부름시키고 음식 시키는 동서는 머리에 뭐가 든 거야?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예 없나 봐. 어머님, 저 앞접시 좀 가져다 주세요. 동서 내 말 듣는 거야? 어머님, 형님이 자꾸 갈궈요. 무서워서 밥이 목구멍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제 뒤통수를 날리더군요. 야! 넌 밥 했으면 조용히 처먹고 갈 것이지. 왜 시비를 걸고 그래? 내 교수 며느리 기죽이는 게 니년 주특기냐? 제발 좀 아가리에 밥이나 쳐놓고 조용히 해.
저는 너무 황당하고 분노해서 밥상머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거 봐라. 없는 집에서 애비 없이 자라서 싸가지가 진짜 없다. 애미라는 건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인지. 어머님, 교수 며느리가 그렇게 좋으시면 두 사람이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지 왜 저를 부르고 그러세요? 밥 해주려니 필요하니까 불렀지.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뭐 해온 거 있냐? 없지? 그럼 몸으로 때워. 이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년아. 우리 교수 며느리는 나한테 명품백도 사주고, 에이? 비싼 옷도 사주고, 에이? 일본 온천도 가고 다 했어. 알아? 아, 네. 그렇게 잘해주는 동서랑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밥 다 차렸으니까요. 너 그렇게 싸가지가 하늘 끝을 찌르다가 나중에 진짜 날 잡아서 혼낸다. 이만 가볼게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 대충 인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자주 동서 밥해주러 오라고 불렀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도 임산부이고 태교해야 한다며 거절했죠. 그랬더니 시시때때로 육두문자가 난무한 톡을 보내거나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산부인과에 갔는데 동서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와서 진료를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밥순이네. 형님 초음파하러 왔어요. 동서, 이젠 아예 대놓고 막말하는 거야? 원래도 그런 사람인 건 알았지만 사람 많은 데서 밥순이? 동서에게 따지려고 하자 뒤에 있던 시어머니가 바로 발끈하시더군요. 얘를 여기서 보내. 야, 너는 내가 부르면 왜 안 오는 거냐? 너 때문에 내가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덕분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구나. 아주 고맙다. 어머님,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저 지금 진료실 들어가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에휴, 내 큰아들은 눈깔이 팔에 달렸나? 왜 저런 거랑 결혼한 거야? 애기가 확 떨어졌으면 좋겠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소름이 끼치고 부하가 치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렇게 막말을 들어도 될 며느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저희 어머님은 참 많은 막말을 하셨어요. 저는 아기를 생각해 이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아주 건강하다네요. 몇 달 뒤 만삭이 되고 출산 전 산부인과에 입원했는데 바로 옆에 동서가 누워있더군요. 밥순이 형님? 아, 맞다. 나랑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었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네요. 난 별로 재미없네. 간호사한테 병실 바꿔달라고 해야겠어. 소용없어요. 여기 빈자리 없으니까. 그리고 내 옆에서 시중이나 좀 들어요. 일단 눕기 전에 냉장고에서 생수 좀 꺼내와요. 동서는 손 없어? 직접 가져다 마셔. 참 웃기시네. 이봐요 형님. 내가 존댓말 해주니까 진짜 네가 윗사람 같지? 그런데 시댁에서 너랑 나 서열은 한참 차이가 나. 어머님이 날 대하는 거 못 봤어? 너는 평생 밥순이나 하면서 살 것이고 나는 떠받들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그만 좀 까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내가 용돈이라도 챙겨줄게. 인연이 지랄도 풍년이네. 야, 너 애 낳기 전에 머리채 뽑히고 싶냐? 주둥아리를 똥꾸녕이랑 뽀뽀시켜줄까? 제가 언성을 높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야 밥순이, 넌 주둥아리에 똥을 물었냐?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해? 어머님, 동서가 저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까불잖아요. 내 교수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래니? 아니 했다고 치자. 뭐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괜히 발끈해서 쌍소리를 하냐? 지혜미를 닮아서 무식하네.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저희 친정엄마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도 화가 나는데 동서 앞에서 욕을 하니까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요. 또 무식하게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 봐라. 하여튼 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둘이 아니다. 야, 바로 눕지 말고 고무팩에 뜨거운 물 좀 받아와라. 우리 교수님 아들이 따뜻할 테니까. 싫어요. 싫어요. 됐다. 내가 뭘 기대하겠니? 내가 하마. 우리 교수 며느리야. 조금만 기다릴 거랑.
어머님, 너무 뜨겁지 않게 뜨뜻하게 담아오세요. 정말 가구 아닌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빈자리인 동서 옆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도 안 가고 동서 옆에서 수족이 되어 떠받들고 있었고, 늦은 밤에는 시동생과 남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여보, 몸 좀 어때? 아프거나 불편한 곳 없어? 필요한 건? 필요한 건 당신 손길. 배 좀 만져줘. 우리 아들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해줘. 그럴까? 아가야, 들리니? 내가 네 아빠란다. 우리 아들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바로 나와야 해. 그럼 아빠가 2배로 사랑해줄게. 아주 로맨스를 찍고 차 빠졌네. 야, 옆에 있는 산모 생각도 좀 해줘라. 엄마, 형수 애랑 우리 애가 같은 날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되면 뭔가 찝찝할 것 같은데. 맞다. 그렇게 되면 엄청 재수 없을 것 같아. 형님 예정일이 내일이죠. 아, 나도 내일인데 어쩌지. 젠장. 무식한 고졸 형님이랑 내 아들이 같은 날 태어나면 자존심 상해서 미쳐버릴지도 몰라. 걱정 마라. 내가 물 떠놓고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밥순이 너는 내일 낳지 말고 모레까지 참아라. 우리 교수 아들이 먼저 태어나야 하니까 꼭 참으라고. 어머님, 그게 제 마음대로 돼요? 그리고 무시하는 말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저를 우습게 여기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막말을 하잖아요. 이게 돌았나. 지금 나한테 언성 높이는 거냐? 너 임산부만 아니었으면 네 면상을 바닥에 갈아버렸을 거야. 그 순간 제 남편이 크게 분노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다들 그만들 하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엄마 동생이랑 아예 연을 끊어버릴 겁니다. 내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과 말을 한 번만 더 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형, 그렇다고 연을 끊자고? 형수랑 10년을 살더니 막 나가네.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걸 보니 무식한 게 제대로 옮은 것 같아. 너 밖으로 나와. 형한테 좀 맞아야겠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혼하고 새 여자 만나라고 했을 때 갈아치웠으면 좀 좋아? 우리 집안 평균 학력을 다 깎아먹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저 난리인지. 그러자 남편의 주먹이 시동생의 배를 가격했고 이어서 면상에 제대로 박혔습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무식하게 주먹질을 왜 해? 혼날만 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이가 눈에 불을 켜고 말하자 다들 조용히 입을 다물더군요. 시동생은 인상을 쓰며 씩씩대면서 병실에서 퇴장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유도분만을 해서 금방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 있던 남편이 직접 탯줄을 자르며 축하해줬죠. 여보, 우리 아들 당신이랑 나를 반반씩 닮았어. 엄청 예뻐. 당신이랑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얻은 아이야.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 키우자. 그래,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절대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구내식당도 그만둬. 재수씨랑 동생놈이랑은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자.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까 화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아이가 태어나자 그동안 쌓인 나쁜 감정이 씻은 듯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동서 역시 그날 저보다 1시간 늦게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네요. 아이를 낳고 저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같은 날에 출산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하나 봅니다. 제 남편의 경고와 출산까지 했음에도 여전했답니다.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이윽고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과 전부 병실에 모여서 산후조리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엄마, 우리 마누라 조리원 예약했댔지? 그럼 임신 소식 듣자마자 예약했다. 압구정도 1,000만 원짜리 조리원인데 서비스가 아주 끝내준다더라. 그렇게 비싼데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기 힘들단다. 어머님 최고, 고마워요. 안 그래도 압구정동 거기로 갔으면 했는데 어머님이 알아서 예약을 해주셨다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기 형님은요? 저랑 같은 조리원 예약하셨나요? 내가 미쳤냐? 저 무식한 고졸의 밥순이 주제에 조리원이 필요하겠냐? 야, 너는 네 친정 가서 몸조리해라. 아니면 동네 싸구려에 들어가든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동서가 더 세게 조롱하더군요. 형님은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애도 머리가 텅텅 비었으면 어떡하지요? 아주버님이 아무리 의사여도 형님 유전자가 들어가면 어휴, 애기가 불쌍하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집 손자는 교수님 아들만 대우할 거야. 무식한 피가 섞인 손자는 꼴도 보기 싫다고. 어머님, 우리 애기랑 형님 애기랑 둘 다 봤죠? 비교해 봤어요? 아, 네 애는 아주 예쁘고 귀엽고 앙증맞고 사랑스럽더라. 그리고 저 밥순이 아들은 무슨 튀기인 줄 알았다. 생긴 게 하도 무엇같이 생겨서 간호사한테 치우라고 손짓했지. 그래서 아주 짧게 보고 말았다. 정말 웃기다. 애기 생긴 게 튀기 같다고요. 형님 설마 외국인이랑? 그만들 하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서 싹수 없이 등 돌리고 말하는 거야? 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똑바로 앉아서 경청해야 할 거 아니야? 애 하나 낳았다고 벼슬이라도 한 줄 아나? 야, 끝까지 그렇게 등 돌리고 누워있을 거야? 인연이 싫다 하니까 끝까지 싫은 짓만 하네. 너 애 낳은 날 맞아볼래? 시어머니가 저에게 성큼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제 곧 한 대 맞겠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뛰어들어와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채더군요. 그러자 시모가 남편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런 싹퉁바가지 없는 놈아. 감히 애미 손목을 꺾어? 인연이 낳은 애기 봤냐? 딱 봐도 튀기 같지 않든? 너 말고 딴 놈들한테 몸 굴린 게 확실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필히 하도록 해라. 차라리 딴 놈 자식이어서 이혼했으면 속이 다 시원했겠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시모의 뺨을 날리더군요. 진짜 최악이네요. 제 아내한테 막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이놈이 지금 날 친 거야? 너 오늘 돼질 줄 알아. 이 후레 자식아! 등신 같은 년이랑 결혼해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네가 교수나 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으면 이렇게 천지개벽할 일이 생겼겠어? 이 나쁜 자식.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내 아내의 부친이 누구인지 아시냐고요? 인연 애비 없잖아. 돼지 애비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다는 거냐? 너 이 자식 오늘 여러 가지로 내 심기를 건드렸지? 이 후레 자식아. 오늘 네 놈이랑 전현이랑 영 끊기 전에 초상부터 치를 줄 알아라. 시어머니가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저희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뒤로 저희 엄마가 얼마 전 재혼한 동창분이 오셨습니다. 저에게 새아빠가 되신 분이죠. 아이고, 분위기가 왜 이렇게 험악하지? 새아빠가 들어오자 동서와 남편이 기립하더군요. 이 사장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설마 저 출산하는 거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건가요? 존경하는 이사장님, 저는 이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필 교수입니다. 아, 내가 이 교수 출산하는 걸 어떻게 알고 왔겠어? 난 자네가 임신한 것도 몰랐네. 그리고 시간 강사? 처음 보는 얼굴이네. 아무튼 비켜들 봐. 내 딸이 출산해서 문병 온 거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장님? 밥순이, 아니 우리 형님이 딸이었어요? 사실 저는 새아빠가 시동생 부부가 일하는 대학교의 이사장님인 걸 알았지만 남편에게만 말하고 다른 식구들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서와 시동생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시어머니 역시 눈이 빠지도록 크게 뜨고 놀라더군요. 아이고, 우리 딸, 애기 낳느라 고생 많았어. 방금 내 손주 보고 오는 길이야. 아주 예쁘더구나. 아빠, 감사해요. 바쁘실 텐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딸이 큰일을 했는데 애비가 오지 않으면 되나? 그나저나 이 교수랑 저 시간 강사랑은 무슨 사이인 거야? 저기 놀란 할머니는 누구고? 아빠, 저희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교수가 제 동서고 시간 강사는 시동생이에요.
아, 우리 김서방이 그렇게 붕괴하던 시댁 식구들이구나. 김서방 말로는 연을 끊겠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이었구나. 하긴 방금 병실 밖에서 다 들었다. 네 시무라는 여자가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랑 네 동서인 이 교수가 막말하는 거 말이야. 일부러 다 듣고 천천히 들어온 거야. 그랬군요. 아빠, 저 세 사람이랑 더는 한 식구로 살지 못하겠어요. 엄마, 나한테 참고 살라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 엄마 욕까지 하는 사람들이랑은 가족으로 지내지 못하겠어. 우리 딸이 상처가 깊었던 모양이네. 미안하다. 이게 다 무식하고 가진 거 없는 엄마 탓이야. 내가 잘났으면 네가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는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시댁 식구들에게 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윽고 새아빠가 말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가진 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그리고 학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야 부모님 덕에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오르긴 했지만 배운 놈들 중에 착한 놈들은 손가락으로 꼽히더라. 아까 들어보니 사돈이 이 교수 산후조리원만 예약했다던데 사돈 압구정동에 1,000만 원짜리 조리원에 이 교수를 보내려고요. 그럼 우리 딸은요? 그게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청담동에 3,000만 원짜리 VIP실로 마련했으니까 저는 예약 같은 거 안 하고 방금 전화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 정도면 제 딸이 욕먹지 않을 부모를 둔 거 맞나요? 사돈 어른, 제가 두 자리 알아봤는데 하나만 된다고 해서. 아무튼 우리 큰며느리가 청담동 조리원으로 들어간다니 잘 됐네요. 대단하세요, 사돈 어른. 그냥 전화 한 통만 한 것뿐인걸요. 이래서 사람이 인맥이 중요한가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 제 딸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랑 시간 강사 둘이 내 딸을 엄청 무시하더라. 밥순이 튀기 아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던데 자네 두 사람은 학생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하나? 있는 집 학생들만 편애하고 그러는 거야? 오늘 두 사람을 보고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둘 다 내 대학교에서 나가줘야겠어. 이 교수 안 그래도 강의가 형편없다고 소문이 바다하던데 이번 기회에 직업을 바꾸는 게 좋겠어. 대학생들한테 명품백 받아가며 학점을 준다며. 그거 참 안타깝군. 자네 같은 교수가 있으니 우리 대학이 지잡대라고 불리는 거야. 이번 기회에 자네 같은 인성 쓰레기 교수들은 뿌리째로 싹 다 뽑아버려야겠어. 시간 강사 자네도 마찬가지고. 이사장님, 제가 이 대학교 아니면 어딜 가겠어요. 저 우리 대학교에 뼈를 묻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지만 모두 바로 잡겠습니다. 먼저 형님한테 사과부터 하면 될까요? 그래, 한번 빌어봐. 우리 딸 마음을 움직여 보라고. 렛츠 고! 그러자 동서가 시동생 팔을 잡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능력 있는 교수인가 싶었더니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대학교에서 잘리면 다른 대학에 취직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막말과 무시, 모욕, 인신공격 모두 사과드립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제 손윗동서로 남아주세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형수님, 우리 한 식구 맞죠?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 가지고 제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네요. 미안하지만 우리 아빠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게 둬야겠어요. 형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 네 발로 이 산부인과를 한 바퀴 돌고 와. 멍멍 짖으면서 말이야. 그럼 다음 미션을 주지. 형님,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거로 보여? 아닙니다. 네 발로 기겠습니다. 여보, 빨리 시작하자.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일단 해. 내 교수 자리 날아가면 끝이라고.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자리인데. 알았어, 시작하자. 내가 앞장설게. 멍멍! 멍멍! 왈왈! 왈왈!
두 부부는 네 발로 기어 산부인과를 도는 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아가, 우리 귀한 며느리, 은정아, 이 시애미가 잘못한 게 참 많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입방정 떨지 않으마. 그리고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너로 두마.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연 끊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렴.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제 새아빠가 대학교 이사장님이라서 저절로 겸손해지고 무릎이 꿇어지나요? 조금 전까지 밥순이 하찮은 년, 무식한 년이라 욕하고 애가 생기지 않았으면 이혼시키겠다. 지금 낳은 애가 튀기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라. 등등 막말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못된 년이야. 되져도 싼 년이라고. 그런데 은정아, 우리 함께한 세월이 얼마냐. 날 용서해주면 너에게 친엄마만큼 잘해주마. 지금 내 발로 가는 저 잡것들은 끊어버리고 너희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시애미가 되어줄게. 아, 조금 더 나은 며느리한테 들러붙는다는 말씀이군요. 참 박쥐 같으세요, 어머님. 그런데요, 전 애초에 어머님이든 개처럼 짖으며 기고 있는 저 두 사람을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비굴하게 비는 꼴을 보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시죠. 여보, 당신 시댁 식구들이랑 연 끊겠다는 거 진심이지? 맞아. 나도 더 이상 내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식구들이랑 왕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내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어머님 잘 들으셨죠? 제 남편이 이렇게나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다 정리했으니 저는 그만 가볼게요. 아빠 조리원에 데려다 주세요. 간호사가 우리 손자 데리고 나오면 바로 출발하자. 새아가, 이대로 가면 어떡하니? 이 시애미랑 풀고 가야지. 제발 그냥 가지마. 이윽고 산부인과를 한 바퀴 귀어서 돌아오는 시동생 부부가 보였습니다. 멍멍, 활활. 형님, 우리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아, 그래? 그럼 이번에는 오리걸음으로 돌고 와. 꽥꽥 짖으면서 말이야. 그러자 시동생 부부는 두리번거리더니 오리걸음을 하며 다시 나갔습니다. 우리 꽥꽥.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저와 남편, 부모님과 같이 아들을 안고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무릎 꿇고 매달려서 난리를 쳤지만 시원하게 발을 털어주며 떨궈버렸습니다. 그렇게 청담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고 매우 편안하게 몸조리를 했답니다. 그 사이 시동생 부부는 교수직에서 해임되었고 전화로 통보받았답니다. 도덕적 문란과 학생들의 받은 명품으로 학점을 매긴 사실로 퇴출당하였어요. 시동생은 시간 강사라 파리 목숨 마냥 그냥 나가라고 해서 잘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압구정 산후조리원을 취소하고 시동생 부부를 시댁으로 데려갔대요. 교수 잘린 동서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웃기고 어이가 없던지 정말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셋 다 바닥으로 치닫게 되자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게 녹록지 않았대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봐주기는커녕 백수가 된 시동생 부부를 내쫓으려고 안달이 났는데 돈이 없어서 오갈 곳이 없어 셋이 붙어 산다네요. 다른 대학에 취직을 못한 두 사람은 결국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빌었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학원을 차리기로 한 거죠. 저는 심심해서 남편에게 찾아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동선에 학원 차린다는데 놀러 가볼까? 에이, 거길 왜 가? 어차피 얼마 못 가 망할 거야. 둘이 인간성만 봐봐. 어떤 학부모가 좋아하겠어? 보나마나 몇 달 가다가 폭삭 망해버릴 거야. 그런가?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가보려고 했는데 안 가도 되겠네? 여보, 장인어른이 나한테 개인 병원 차려주시겠다는데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 당연히 받아야지. 내 인생에 당신은 큰 선물이야. 나한테 전부인 사람이니까 충분히 받아도 돼. 아빠가 지인들 연락 돌려서 당신 병원 홍보도 크게 해주시겠대. 우리 아빠 인맥 알지? 그럼 알지. 그런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전문의도 아니잖아. 일반의라고 뭐 달라? 환자 잘 보고 치료 잘해주면 되잖아. 당신은 의사 되어서도 공부도 계속하고 있었잖아. 분명 크게 성공할 거야. 내가 내조를 확실히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고마워,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페이닥터만 하며 살았을 텐데. 아무튼 우리 아내랑 우리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게.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당신은 한결같은 사람이니까. 그래,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은정아.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청담동에 있는 비싼 상가에 병원을 차려주셨는데 개원하자마자 아빠의 지인들과 친구들, 후배들이 모두 몰려와서 축하해주고 진료까지 받고 가셔서 병원 매출을 쭉쭉 올려주셨습니다. 또 입소문, 온라인 홍보까지 아빠 지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셔서 환자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편도 성공의 길을 걸었고 저도 아빠가 해주신 주택으로 이사해서 아들과 아주 아늑하고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대문 앞에 누군가 썩은 계란 몇 판을 던지는 미친 짓을 했더군요.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더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그런 유치하고 이상한 짓을 왜 하셨어요? 저희가 잘 사는 게 꼴보기 싫어서요? 니들이 날 받아주지 않았잖아. 네 동서랑 시동생이 내 집을 담보로 학원 차렸다가 망해먹고 튀었다. 그 많은 돈을 갖지 못해 팔아버렸어. 난 이제 오갈 곳 없는 노인네야. 그래서 뭐라도 해야 했어. 아, 그러시구나. 오갈 곳이 없으시구나. 그럼 합의 안 할 테니까 교도소 들어가세요. 거기 가면 삼시세끼 나오고 옷도 주고 잠도 재워줘요.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도 하는 거니? 절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어머님인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얘야, 새아가 날 봐주고 받아주면 안 되겠냐? 나 진짜 갈 곳이 없어. 네 집에서 지내게 해주든 방 한 칸 마련해주면 안 되겠냐? 네 시동생 부부 잡것들이 내 모든 걸 앗아가서 남은 게 없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벌 원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노숙을 하시든 구걸하며 살든지 하세요. 그게 아니면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 알아보고 살아남아 보든가요. 어머님, 그러게 저한테 한 번이라도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그럼 미움만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돌아갈게요. 잘 살아보세요. 아가, 새아가, 은정아! 저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 대문 청소를 했습니다. 이후 시동생 부부는 어디로 가서 사는지 소식을 몰랐고 시어머니 역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전혀 모른 상태로 지내고 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불행으로 끝이 났지만 저와 남편, 아들, 그리고 부모님은 매우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해본 적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 채널에 주저리 말하고 싶었어요. 저의 사이다 사연으로 흥미와 통쾌함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대한민국 며느리 파이팅입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